엄마표 영어가 주류로 오면서 엄마표 학원? 막 이것도 해주면 좋겠어, 저것도 해주면 좋겠어 해서 루틴을 쫙 짜가지고 이 계획대로 막 너무 타이트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엄마표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엄마표 이름을 달고 있는 것들이 다 성공적으로 끝까지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헌공 훗자! 훗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헌공TV의 헌공쌤이고요. 여기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7년차 영어 강사, 두 아이의 엄마, 엄마표 영어 전도사 등등 니콜입니다. 반갑습니다. 니콜쌤. 사실 니콜쌤 제가 채널에서 네. 처음 이렇게 모시는데요. 네, 그쵸. 우리 이렇게 가까운데 왜 이제야 초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I'm so sorry. 진짜 니콜쌤이랑 저랑 좀 인연이 되게 또 깊어요. 네. 옛날에 또 우리 캐나다 어학연수 때 진짜 한국 사람 아무도 안 가는 숨겨진 어학원을 저는 갔다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갔다 갔더라고요. 제가. 오, 약간 동시간대인데 서로 보지는 못했는데 그쵸. 저희가 같은 곳에서 또 수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EBS 분장실에서 만나가지고 네, EBS 맞습니다. 강사로서 알게 되다가 거의 한 10년 흐른 것 같아요. 그죠? 그쵸. 넘었죠. 오래오래 살아남았네요. 우리 잘했다. 열심히 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있던 니콜쌤을 저는 진짜 영어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시게 됐는데 오늘 나왔으니까 네. 제가 정말 이제 쭉쭉쭉 다 뽑아서 네. 가려고 합니다. 엄마표 영어로 아이를 지금 이제 또 하고 있고 네. 또 이렇게 어린이 영어 교육 쪽으로는 사실 니콜쌤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지금 실례지만 두 아이가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학년, 1학년입니다. 성별은 어떻게 돼요? 여남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 남자아이 네. 제가 이제 피드나 이런 데서 이미지 봤는데 그 친구 좀 약간 셀 것 같던데. 네. 그 엄마가 아들을 키우는 거에 대한 어려움 책이 많잖아요. 아들 육아. 남자 아빠시라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엄마들은 사실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쵸. 제가 첫째 키울 때는 되게 육아 쉽다고 생각하고 참 물 흐른다고 생각했는데 둘째를 키우면서 아들 육아 책도 진짜 많이 보고요. 제가 앵거 매니지먼트 이슈가 있나 되게 상담을 받아야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더욱더 아이 둘이 다르다 보니까 각 아이에게 맞는 영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엄마표 영어 말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아이들 데리고 하면서 서로 다르게 진행하면서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더 확신을 좀 갖게 됐어요. 그렇죠. 뭐 집에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대외적으로도 어린이 영어 쪽으로 많이 하시고 네. 또 공부도 그쪽으로 다 하신 거라서 사실은 모든 것이 사실은 엄마표로 지금 관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는 우리만 잘 할 수는 없잖아요. 밖에 계신 분들도 엄마표 영어가 좀 이제 잘 구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첫 번째 이제 엄마표 영어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냐라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뭘 하는 요즘 거죠? 이제 SNS 보면 엄마표 영어 해시태그가 참 많잖아요. 진짜 많아요. 네. 언젠가 엄마표 영어가 거의 이제 이렇게 사교육 위주의 영어 시장에서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엄마표 영어가 사실 화두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또 엄마표 영어에서 성공했네, 실패했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엄마표 영어는 그 핵심은 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엄마가 아이를 살피고 내 아이에게 꼭 필요하고 적합한 영어 환경을 제공하는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요약하면 애를 일단은 살핀다. 살핀다.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그쵸. 살피고 그다음에 환경을 제공한다는 네. 거죠. 그럼 직접 뭔가 가르친 것보다는 환경을 세팅해 주는 건 거죠. 제가 제 아이를 낳기 전에 이제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네. 수년 전에 엄마표 영어 초창기에는 진짜 부모님들이 영어를 공부해서 내 아이 막 문법책도 가르쳐주고 파닉스도 가르쳐주고 엄마가 공부해서 직접 티칭을 하는 게 이제 엄마표 영어였어요. 약간의 전신 개념이죠,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영어 정보도 습득하시고 또 이제 좋은 교구제도 찾아보시고 해서 코칭의 개념이죠. 내 아이한테 딱 맞는 것들을 제공해주는 이렇게 엄마표 영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바른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확실히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소프트하게 네. 접근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엄마표 영어를 했을 때 이건 진짜 장점이다.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이를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내 아이가 뭐 듣기가 강점인지 이런 부분은 흥미 관심사 이런 걸 좋아하는지 집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걸 했을 때 힘들어하는지 이걸 사실 잘 아는 사람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 아이한테 딱 맞는 방법과 또 뭐 책이면 책, 영상이면 영상 이런 걸 끊임없이 찾아줄 수 있다는 거. 저희가 뭐 사교육이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사교육은 이제 그 사교육마다 짜여진 커리큘럼이 있고 그쵸. 거기에 내 아이가 맞춰가는 형태인데 엄마표는 내가 접한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내 아이에게 다 적용해 줄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장점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엄마표 영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권하고 있는 지금 전도사. 사실 저도 이제 완전 엄마 아빠표까지는 아니지만 뭐 일단 학원 안 보내고 있고 네. 집에서 간단하게 시키고 있는데 애들도 훨씬 여유가 있고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엄청 타이트하지 않아도 걱정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그쵸, 잘하는 잘 지점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성공하고 계시고 또 전문가로서 많이 활동하시고 또 성공 사례들도 또 많이 또 이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네. 그런 거 모아가지고 성공하는 엄마표 영어의 비결 한번 갑시다. 비결이요. 이런 질문 사실 제가 많이 받는데 네. 비결이 막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라고 자칭하면서도 막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말씀을 많이 안 드리는 편인 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걸 저는 그냥 했을 뿐이고 저는 그냥 꾸준히 했을 뿐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 환경, 노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겁니다. 영어 노출 환경 조성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소리 노출. 어릴 때는 보통 그게 영상물이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어 영상물 도움 받아서 소리 노출, 시각 자료로 이해하면서 소리 노출하는 거 해주시고 두 번째는 책 읽는 거예요. 책. 아이와 함께 책 읽는 거고 처음에는 부모님이 재밌게 쉬운 책부터 읽어주셔서 차차 이 소리 노출과 합쳐져서 어느 순간 아이가 스스로 읽게끔 이렇게 가이드를 잘 해주시는 거 요거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집에 맞는 지속 가능한 루틴.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의 거 많이 따왔다가 음. 발라당 자빠지는 경우 많이 있는데 요즘에 정보가 하도 많다 보니까 뭐 북트리, 연계 독서, 뭐 잠자리 독서, 저한테도 우리말 독서와 뭐 영어 독서 몇 대 몇, 하루에 영상은 몇 분 이상, 몇 세부터 뭐 얼만큼 하면 뭐 언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짜여진 걸 좋아하시는구나. 아우, 네. 전 그런 답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집마다 다르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듣기가 강점인 친구가 있고 듣기 양이 충분해야만 말이 터지는 친구도 있고 듣기 말하기 다 잘하는데 읽기를 좀 안 하려는 친구도 있고 다 달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 파악도 중요하고요. 엄마 아빠의 환경도 저처럼 뭐 워킹맘이신 분들도 있고 엄마 아빠가 영어가 아직 이렇게 유창하거나 수월하지 편안하지 않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지속 가능한 부담되지 않고 엄마도 아이도 행복할 수 있는 기쁘게 진행할 수 있는 그 지속 가능한 루틴 또 플랜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네, 저거요. 아이와의 관계가 원활한 겁니다. 관계. 요즘 또 보면 엄마표 영어가 주류로 오면서 좀 뭐랄까요? 엄마표 학원? 엄마들이 정보가 너무 많으시고 아이를 사랑하니까 막 이것도 해주면 좋겠어 저것도 해주면 좋겠어 해서 막 루틴을 쫙 짜가지고 이 계획대로 막 너무 타이트하게 뭐 인증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욕심인지 내 아이가 정말 원하는 거라서 내가 그런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을 시켜주는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항상 아이와의 원활한 대화와 원만한 관계가 있어야 엄마표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엄마표 이름을 달고 있는 것들이 다 성공적으로 끝까지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와, 아니 뭐 인터뷰 하기 전에 약간 뭐 떨린다 나 하시더니 지금 너무 떨려요. 뭐 쇼미더머니 그 결승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참았던. 한국 훗. 자, 일단은 그래서 노출 환경. 환경은 사실은 그러면 아까 워킹맘이라든지 엄마 아빠가 다 피곤해요. 그러면 매일 뭐 보통 어떤 책 보면 매일 몇 시간씩은 해야 뭐 터진다라고 하는데 시작점은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임계량이 막 채워졌을 때, 듣기량이 많이 채워졌을 때 말하기 아웃풋이 수월하고 아이들이 읽기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그게 쓰기로도 전이가 된다는 정설은 있지만 네. 그 많은 양이라는 게 딱 절대치가 막 전시간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수치나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이런 명확한 저는 답변이 저한테는 좀 네.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맞벌이든 뭐든 각자 집의 여건에 맞게 네.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쭉 나가면 네. 언젠가는 애가 좋아하고 쭉 루틴대로 가면 터지지 저만 않을까. 해도 그 코로나 시기에 저는 이제 집에서도 일을 사실 많이 해야 되는 직군이고 그쵸. 네. 아이들은 유치원을 가지 못하고 저는 집에서 녹음도 하고 막 녹화도 하고 이래야 됐었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세 강의 론칭이라서.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이제 영상을 볼 수 있는 이렇게 조그만 기기로 해서 제일 끝방에 이제 아이들을 모셔놓고 저는 또 저쪽 끝방에 옷장 문을 열고 소리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옷 속에 이렇게 휴대폰을 먹고 했어요.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렇게 극한의 상황에서도 저희가 얻었던 건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제가 바쁜 엄마라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영어 영상을 많이 봐서 귀가 팡 트였어요. 그래서 바쁜 엄마라면 밥 준비하는 시간에 뭐 영상물을 틀어준다든지, 그죠? 엄마가 뭔가를 해야 되는 시간에 아이가 이렇게 놀 수 있는 거리를 영어로 좀 제공을 한다든지, 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좋았던 건 이거 되게 좀 웃긴 거긴 한데요. 네. 저는 장난감도 영어 나오는 장난감 샀어요. 똑같이 국민 문짝이라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말고 영어가 나오는 거 샀어요. 왜냐면 하나라도 많이 들려주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장난감에 많이 나오는 소리는 정말 그 시절은 엄마도 아이도 입에 귀에 다 막 못이 박혀요. 그쵸? 그쵸, 맞아요. 안녕?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어로 나왔을 때 아이랑 말놀이 할 때도 그런 건 또 활용하실 수 있고요. 네. 영어 노래에 나오는 거, 영어 책에 나오는 재밌는 뭐 의성어 같은 것도 다 도입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영어가 지금 너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찾아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훗! 요즘 또 이 키워드가 대세더라고요. 영어 감정이라는 말. 맞아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우리 공부 정서, 영어 감정 요즘 되게 핫한 말인데요. 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거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어른도 싫은 거 계속 못 하잖아요. 아이들은 더 그래요. 왜냐면 어른은 영어 공부에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승진이라든지, 그쵸. 그죠? 뭐 해외에 내가 회사 발령을 좀 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은 직장인이지만 공부를 해서 뭐 대학원을 가고 싶다든지. 어른은 영어 목표가 있어요. 싫으나 좋으나. 근데 아이들은 사실 그런 목표 없어요.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내가 정말 영어를 잘해서 뭐 해외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뭐 내가 좋아하는 뭐 가수랑 뭐를 하고 싶어요. 요 정도의 목표라도 가진 친구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하긴 그죠. 좀 어렵죠. 네. 아이들은 그냥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고 어쩌다 영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좋고 영어가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잘하고 싶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자아 효능감이라든지 영어에 대해서 정서가 좋게끔 해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모님께서 성공하는 플랜이라는 거죠. 우리 학창 시절도 선생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네. 내가 귀를 닫고 있으면 사실 수업 내용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엄마 아빠가 아무리 좋은 영어 환경을 제공을 해주셔도 내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고 이렇게 생각을 좀 영어 쪽으로 향하게 해주는, 긍정적으로 해주는 그 작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결국은 같은 노출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그 노출의 어떤 출발선이 아이가 좋아하고 흥미있는 것이었는가 혹은 부모가 부모 만족으로 어디서 갖고 온 것인가 네. 똑같지만 분명히 이제 그 결과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네. 선생님 또 이렇게 우리 스몰빅이랑 해가지고 또 아주 진짜 재미난 거 하나 만드셨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이건 사실은 관심이 있어서 진짜 물어보는 건데요. 네. 오토마타라고 박물관이 사라졌다! 스몰빅에서 제 신규 강의를 최근에 론칭을 했는데요. 자연사 박물관에 네. 동물들이 사라진 거예요. 동물 전시품들이. 그래서 거기에 남겨진 클루를 통해서 사라진 동물을 찾고 이 동물을 복원하기 위해서 오토마타, 움직이는 키트로 그 동물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만들어보는, 그래서 박물관을 복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재밌을 것 같죠? 이게 여기 지금 화면처럼 지금 그래서 이제 헌팅캡 쓰고 탐정 느낌 나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그리고 이게 저희가 학습 포인트를 명시적으로 노출하는 강의를 저는 사실 많이 해왔는데 요번에는 스몰빅과 큰 마음을 먹고 이제 모험을 감행을 했어요. 100% 영어로 연기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시트콤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게끔 다른 집 목소리도 제가 하고 재밌게 되게 구성을
구성을 했어요. 아. 이런 걸 만드는 이유는 영어 공부를 위한 영어가 아니라 정말 재밌게 영어를 이것저것 접해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그렇게 강의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저가 이제 사실은 미리 좀 확인을 하고 사실 교육 철학이 저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니콜 쌤이 이제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저도 좀 보고 사실 놀랬습니다. 와 진짜 초고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빡세게 좀 작업하셨구나 생각을 좀 네, 했습니다. 공룡 흉내도 내고 그쵸. 공룡한테 네. 쫓기는 흉내도 내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다 했어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설명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A to Z까지는 아니고 A to 한 중간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2편 이어가지고 네. 조금 더 이제 부모의 과연 영어 실력이 또 아이한테 연결이 되는가 등등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피와 살이 되는 내용 있는 어떻습니까? 내용. 그럼 2부에서 여러분 뵙도록 2부 하겠습니다. 하는 거로 지금 띵띵.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